자, 일단 시스템은 우리가 한 글자로 개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이 구성 요소끼리 서로 무엇을 하면 상호작용을 하면 다 시스템이라고 해. 그러면 생명 시스템은 뭐라고 하겠어?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고 그 친구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 무슨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는 생명 시스템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 시스템. 그래서 이제 개체 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래서 생명체도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어쨌든 걔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 생물이라고 하지. 자, 일단 생물은 무슨 생물과 무슨 생물로 되어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 이퀄 모인 친구들. 하나의 생명체 개체면 단세포 생물. 그래서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생명 시스템일까? 예, 맞습니다. 생명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세균이나 아메바 같은 친구들은 다 생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세포 생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다세포 생물인데, 다세포 생물은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도 세포. 그 다음에 여기서 모양이랑 기능이 같은 세포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다시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하나 세포라고 치면 조직은 뭐가 모인 거? 요런 식으로 세포가 모양과 기능 같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모이면 뭐라고 하게? 기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관은 체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의 고유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체크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태가 있어야 돼. 형태. 예를 들면 눈, 기관이야. 코, 기관. 심장, 기관. 그 다음에 폐, 콩팥 다 기관이 되는 거야. 뇌 이런 거. 이해 갔나? 그래서 두 개 체크해놔. 형태와 기능. 그래서 여러 조직이 모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생명체를 뭐라 그러게? 하나의 생명체는 개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명 시스템. 그 다음에 실은 개체도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다 생명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다세포 생물 중에서 동물과 무엇을 나눌 수 있어? 동물과 식물을 나눌 수 있거든? 참고로 동물이 쉬우니까 동물 먼저 하면, 자, 동물은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체크에 기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체.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통된 목적을 수행하는 뭐의 모임? 기관들의 모임인데, 예를 들면 코나 폐가 모였어. 자, 얘네는 뭐 담당하겠어? 그렇지, 무슨 개? 호흡계. 자, 그 다음에 뭐 위라던가 소장이 있어. 뭐 담당해? 그렇지. 하나만 더 하자. 심장이나 혈관. 삐. 기관계는 기관계지. 순환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관계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어떤 걸 하는 것, 공통된 목적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자, 식물은 자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자 체크하십시오. 중간에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어요. 체크하십시오. 자, 식물은 뭐가 있다요?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가 있어. 체크. 그래서 체크. 그 다음에 얘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그래서 얘는 조직계. 그래서 조직계는 조직이 모인 거긴 하지만 조직이 모여서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긴 하는데 형태를 뭔가 갖췄다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식물의 기관은 5개가 있어요. 뿌리나 줄기, 이제 뿌리, 이제 줄기, 그 다음에 잎, 꽃, 요런 애들이 이제 기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파리,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는 이제 형태 이제 갖추고 있으니까 얘는 기관인데 만약에 이제 이파리를 자르면 잠깐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박스를 뭐라고 하면 세포라고 하면 얘는 뭐에 해당하다? 조직이 되는데 참고로 예를 들면 여기는 물관세포의 모임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물관 조직이야. 명칭까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분을 운반하는 세포들의 모임이야. 체관 조직이거든. 근데 여기 물관은 물을 운반해. 체관은 양분을 운반해. 공통점. 운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다시 물관 조직은 물을 운반해. 체관 조직은 양분을 운반해. 공통점이 있지? 운반. 근데 뭔가 형태를 갖춘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게? 조직계가 되는 거야. 참고로 이름은 관다발 조직인데요. 명칭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이제 식물은 뭐가 있고 조직계가 있다. 그냥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세포나 개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구성 요소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보실 수 있다?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었는가? 네. 거기 자 그래서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그래서 어쨌든 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러면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거는 무엇이다? 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동물세포는 동물을 이루고 있고 식물세포는 식물을 이루고 있는데 식물세포를 외우십시오. 다시 무슨 세포를 외우시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아니 그건 아니고 식물세포에서 빼면 몇 개 빼면 동물세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명칭이랑 요거 특징만 잠깐 빨리 하고 끝내면 쉬면 자 일단 식물세포는 밖에 딱딱하진 않지만 질긴 껍질이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게? 굿잡. 자 그 다음에 세포벽 안에 안쪽이랑 바깥을 구별해주는 막이 있어요. 세포막. 자, 그래서 세포막에서 핵을 빼면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유전물질이 들어있어. 자, 여기 중심은 핵. 참고로 세균은 핵이 없습니다. 다시, 세균은 핵이 없고요. 핵을 둘러싸는 막은 핵막이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거기 핵 근처에 보시면 뭔가 막으로 된 물질이 이런 식으로 말려 있어요. 다시 그림을 잘 보세요. 핵 근처에 보시면 어떤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자, 이거는 체크할 건 아니고 작은 주머니의 모임이야. 이름이 뭐라고 하게? 소포체. 오케이? 비닐 같은 느낌이야. 비닐은 아니고 막으로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소포체랑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소포체에 떨어져 나와서 생긴 이 친구는 이름이 뭐다? 골지체예요. 그래서 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알갱이 조심해. 소포체를 자세히 보시면 소포체에 뭔가 알갱이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그림 보세요. 소포체에 뭔가 알갱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걔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보솜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이름 뭐라고? 라이보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 녹색인데 안에 보면은 동전 같은 게 요런 딱으로 쌓여있는 느낌의 구조물이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엽록체. 엽록체. 그 다음에 엽록체보단 크기가 조금 작고요. 흑백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라보면 중간에 뭔가 소스 뿌린 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마이토콘드리아. 중딩 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막 노폐물 같은 게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 얘를 뭐라고 한다? 에포.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체크. 뭐 체크하시냐면 엽록체랑 세포각 체크. 체크. 자, 이거는 어디에만 존재? 식물세포에만 존재. 참고로 에포는 동물세포에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거지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이제 무슨 느낌으로 갑시다. 외우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동물은 세포벽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요렇게 그릴게요. 자, 이 친구 누구? 그렇지. 됐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이름? No. 핵. 작은 쪽에다가 No. 자, 그 다음에 이제 핵 주변에 이런 식으로 뭔가 막으로 된 친구가 있어. 소포체. 핵 주변에, 핵 근처에 있어.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 친구가 골지체. 자, 그 다음에 소포체에 알갱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 요렇게 라이보솜. 나 엽록체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그래서 요렇게. 자, 이 친구. 핫도그 아니고 핫도그랑 쓰지 마. 마이토콘드리아. 나 수문에 안 좋은 치워거든. 핫도그라고 하지 마. 알았어? 자, 일단 모랑 모는 식물에만 존재.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개 정도만 더 하고 살짝 집중력 한계 시간이 온 것 같으니 조금 조심하시면, 자, 지금 막으로 쌓인 거, 그러니까 막이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 5개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찍어보세요. 근데 막이 2겹인 애가 있고요. 막이 1겹인 애가 있어요. 자, 왠지 2겹일 것 같은데 찍어볼래? 그러니까 막이 2겹이네. 여기 중에서 3개야, 3개. 내가 잘못했다. 핵이요,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얘네들은 막으로 쌓여 있는데 막이 몇 겹이다? 2겹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막으로 됐어 라고 하는, 설명하면서 이거 막으로 됐어 라고 하는 2개 있었어.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 구별하시는 방법은 소포체는 어디에 붙어있다? 핵에 붙어있어요. 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지체는 뭔가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붙어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라이보솜이 붙어있으면 소포체,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으면 무슨 체? 골지체. 참고로 막으로 쌓여있지 않은 구조물도 있는데 그 친구는 라이보솜. 그래서 라이보솜은 이름 그지 같지만 은근 얘는 중요한 친구가 아니라 중요한 친구다. 자, 이제 187쪽에, 자, 이제 세포 소기관의 기능. 자, 그래서 이제 세포 소기관의 이제 기능인데, 자, 일단은 거기서 1, 2, 3, 4 해서 누구 나왔니?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자, 묶으세요. 자,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4개 묶으십시오. 묶으세요. 자, 그냥 묶으세요. 이렇게 쫙. 자, 묶으시고, 자, 그 친구들은 뭐에 관한 친구들이냐면 써놓으세요.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실은 여기 파트부터 하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여기서 단백질 합성인데, 자, 단백질은 원래 앞에서 배우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실은 몸의 구성 성분이자, 그러니까 머리카락 뭐로 돼 있게? 단백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피부의 절반도 단백질. 그 다음에 근육도 단백질. 몸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서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항체. 뭐 색소 이런 게 다 단백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뭐라고 생각해? 근데 단백질의 기능이 수억 가지예요. 집중. 수억 가지인데 문제는 이런 단백질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어서 아미노산들을 다 얻어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 대형 이해가?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하는 게 요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핵은 일단 핵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이제 유전물질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전물질을 우리가 이제 핵에는 유전물질을 DNA라고 하는데, 이 DN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요 유전 정보가 뭔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요 유전 정보가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거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무슨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거야. 여기까지 갔니? 그래서 핵에 있는 그 유전 물질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 체크, 라이보솜이라고 한다. 다시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저 핵에서 명령을 내려요. 야, 이런 단백질 좀 만들어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라이보솜입니다. 자, 라이보솜 거기서 주셔. 단백질 합성. 됐어?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가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참고로 이 라이보솜은 소포체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 세포 질에 흩어져 있기도 하는데,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은 이제 밖으로 분비하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에 존재하는 라이보솜은 보통 본인 세포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 이 단백질을 이제 운반해주는 녀석이 소포체입니다. 자, 그래서 소포체는 다시 라이보솜이 만든 무엇을 운반한다? 단백질을 운반하는 거예요. 줄쳐? 자, 라이보솜은 이제 라이보솜 만드는 단백질을 뭐 한다? 운반한다. 줄쳤니? 그래서 아까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핵이랑 연결된 거야. 다시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핵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운반하고, 참고로 라이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당이라던가 지방 같은 거를 합성하기도 해요. 어쨌든 핵심은 운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긴 물체, 이제 골지체인데, 골지체는 이제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받아. 그래서 이 단백질을 포장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혹은 저장하거나. 그래서 줄쳐 단백질 분비. 분비. 자, 그러니까 지금 요 4개는 뭐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 단백질.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야. 자, 다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누구? 한 글자. 그 다음에 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친구가 라이보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주머니 모양.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받은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싸서 분비해주는 게 골지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거 책에 있는 거 그림 보시면 자, 책에 있는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핵의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그래서 만든 단백질을 어디에 보내? 소포체에 보내. 그래서 소포체가 이 단백질을 자기 막으로 싸서 골지체에 보내면
고지체가 이 친구를 포장을 해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4개는 뭐와 관련된 거 기억하셔라? 단백질과 관련된 거 기억하셔야 돼. 엄청 중요해. 참고로 이 소프트와 고지체의 사이는 이 친구는 아까 뭐와 연결돼 있다? 핵을 둘러싼 막의 핵막이거든요. 핵막이랑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반면에 고지체는 지금 보시면 내부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6번. 자, 누구랑 누구?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 묶어. 자,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 묶어. 이렇게 묶으라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이라고 쓰십시오. 자, 묶으셨수? 오케이. 에너지 전환.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 차이는요. 잠깐만요. 자, 구조 잠깐 보시면 차이가 모양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시험지에 절대 뭐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컬러로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구별하실 때는 일단 엽록체가 살짝 커요. 다시 뭐가 살짝 크다? 그림상으로 똑같지 않아요? 응? 그림상으로 보면 기다리세요. 엽록체가 살짝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책 보시면 내부에 동전 모양으로 주름이 있으면 엽록체예요. 보세요. 동전 같은 게 이렇게 쌓인 것처럼 있으면 누구야? 엽록체.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아까 핫도그 얘기했지? 이제 겨자 소스처럼 주름이 되어 있으면 뭐다? 마이토콘드리아. 구별할 수 있겠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랑 관련된 게 그래서 엽록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일단은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있고 무엇을? 광합성. 자, 이거 작년에 배웠다. 작년에? 재작년인가? 자, 광합성 재료 2개. 이런 물이랑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뭐와? 포도당이랑 단백질? 산소. 체크 추천 안 되겠다. 아유, 뭐, 그래, 알려고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전하냐면, 빛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다시, 빛에너지를 포도당의 무슨 에너지? 화학에너지. 여 포도당이 지방도 되고 탄수화물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자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 과자에 있는 화학에너지도 빛에너지가 전환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세균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건 무슨 호흡?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 재료는 포도당이랑 산소. 단백질 지질도 쓸 수 있긴 한데, 자, 그럼 결과 뭐와 뭐 생겨? 반대잖아.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렇지. 물이랑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로 전환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추우면 열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근육 운동해야 되면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내가 키 커야 돼? 그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고,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됐어? 참고로 우리 몸에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물질을 AT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서 쓰이는 돈 같은 느낌이에요. 에너지 저장,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 어쨌든 ATP에 쟁여놓고 있다가 생명활동에 필요하도록 얘기해준다. 근데 통과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 2개는 뭐와 관한 거? 다시 뭐에 관한 거? 에너지 전환. 다시 한 번 더 뭐? 에너지 전환. 됐나? 자, 그 다음에 액포. 자, 액포는 딱 2글자 줄치면 돼. 저장.
다시 액포는 딱 몇 글자 저장? 두 글자 줄치면 되고 저장. 주셨어? 자, 그래서 물, 색소, 노폐물.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세포에 그렇게 저장하진 않거든요. 근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색소, 노폐물. 그래서 식물이 단풍이 든다는 거는 액포 속에 있는 색소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이 듭니다. 그래서 저장. 그래서 식물 세포에 크게 발달돼 있고 동물 세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거나 작습니다.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물에 단호하게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있는 친구들도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은 오늘의 주인공.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싼 얇은 막인데 이거는 이제 세포와 밖을 분리해준 역할을 하고요. 물질 추리 조절인데 이거는 이따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 있는 단단한 벽인데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식물은 뼈가 없지. 근데 왜 키가 커? 세포벽이 있으니까. 이해 갔어? 형태 유지와 보호. 다시 세포벽의 역할은 무엇과 무엇? 형태 유지와 보호. 됐어?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친구는 세포막이에요. 다시 오늘의 주인공 친구는 누구? 세포막. 자, 그래서 189쪽 와봐. 자, 그래서 이제 세포막. 자, 189쪽 옵시다. 자, 그래서 이제 189쪽에 자, 이제 옵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세포막에 관한 거를 하는데 자, 봅시다. 땅땅땅땅땅 둥둥. 잠시만요. 세포막의 구조가 꼭 뱀처럼 생겼다. 아니야. 그냥 잘라낸 거지. 그럼 네 몸에 뱀 있는 거가. 아니, 이게 뱀처럼 생겼어요. 아, 저거. 응, 네 몸이 뱀이가. 말랑말랑하다는 거 표현한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는 거를 포함한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가시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세포막은 세포의 안이랑 밖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포막이 없으면 그냥 모든 물체와 하나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세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게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물질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나 입자의 종류, 크기, 그 다음에 전하를 띄냐 안 띄냐에 따라서 통과를 시키기도 하는데 통과를 시키거나 통과를 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선택성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이 아니라 뭐라고 쓰는 거야? 잠깐만. 자, 얘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조절한다?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먹었었을 때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세균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질 출입 이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친구는 그건 줄칠까? 얘네들은 인지질과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무슨 단백질이라고도 하냐면 이제 막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질이랑 단백질. 그거는 좋잖아. 인지질, 단백질. 자, 여기서 뭐는 처음 들어? 인지질은 처음 듣지. 인지질은 지방의 일종인데 여기서 이제 지방은 원래 앞전에 쓸어야 되는데 지방은 우리가 먹는 지방은 중성지방이라고 그래요. 잠깐만. 원래 지방보단 지질이 더 맞는 말인데 중성지방.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중성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잠깐만 다시 쓸게. 인지방이 뭐야? 잠깐만.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지방산 3개 중에서 하나가
인산기가 결합을 해서 생긴 게 인지질이에요. 뭐 그렇다고요. 됐어? 인지질. 그 다음에 혹시 들어봤나? 스테로이드? 네. 요렇게 있어. 요렇게 지질 3개가 있어. 그래서 중성지방이 요따구로 생겼거든. 글리세롤 한 분자에 3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요 친구가 인산기로 바뀌면 요 모양이 돼. 인지질. 됐어? 그러니까 인산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산, P랑 O가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인지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2개로 되어 있어요. 친수성의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는데 주쳐놓자. 자, 머리는 친수성이야. 누구랑 붙어 있고 싶어 한다? 물이랑? 꼬리는 소수성이야.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소원한 거지?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친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세포 안팎에 물이 되게 많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그래서 바깥쪽, 꼬리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다시 세포 안팎에 물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바깥쪽, 꼬리가 안쪽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몇 겹이 돼? 2겹 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인지질 이중층. 오케이? 다시 친수성 머리가 바깥에 그 다음에 안쪽.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비율이 얘가 50% 정도 되거든요. 얘도 몇 퍼센트?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것도 있고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여기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살이 몰랑몰랑 하잖아. 딱딱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단백질이랑 인지질은 고정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쨌든 이 단백질은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가 있다라고 하게?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단백질이 이제 무슨 역할을 이제 하냐면 이거는 약간 범위 외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일단 얘 첫 번째 이 단백질을 보면 요런 단백질도 있지만 이런 단백질이 있지. 그러면 잘 상상해봐. 요런 단백질이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 틈이 생기지 않나요?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통로가 되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었을 때 이게 이런 신호네? 라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은 여러 가지 그 얘기야 혈액형 물어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피를 대영 씨한테 드리면 대영이가 죽어요. 왜냐면 내 혈액에 있는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 요 단원에서의 포커스는 이제 단백질이 이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갔나?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189조 중반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보십시오. 자, 찾으셨나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이건 아까 처음에 설명 들었어요. 물질마다 통과를 잘 시키는 게 있고 통과를 못 시키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럴 때면 이거야. 문제는 그냥 선생님 보세요. 이게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을 잘 통과하겠어요? 물을 잘 통과하겠어요? 얘가 지방이니까 지방을 잘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하면 돼. 물 떨어뜨리면 물이 들어가? 아니요. 바세린은? 바세린이 뭐예요? 기름 같은 거, 연고 같은 건 스며들어가잖아. 근데 너네 보통 연고 재질이 기름 느낌이야, 물 느낌이야? 그래, 기름 흡수돼. 로션도 기름이에요. 로션 기본적으로 섞여 있지. 막을 씌워줘야 수분이 안 날아갈 거 아니야. 샴푸도 기름이죠. 아니요, 샴푸는 염기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는 인지질 이중층에는 얘는 지용성 물질, 뭐에 잘 녹는 물질? 지방에 잘 녹는 물질이나 예를 들면 크기가 어떤 친구? 작은 분자는 잘 통과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거는 인지질에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디로 들어온다? 단백질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얘가 세포막이 잘 통과하는 물질도 있고 잘 안 통과하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얘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뭐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 출입을 조절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방법이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확산,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다? 삼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삼투까지 하고 테스트하고 갈 거예요. 하지만 시간상 저거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확산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까 10분 달리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89쪽 밑에 D,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름 찾았나?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확산과 삼투.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방구 끼면 냄새가 퍼지지? 그러니까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농도에서? 고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저농도로 이제 물질이 알아서 퍼져나가는 거. 근데 보통은 용질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 그거를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알아서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에너지 소비할까? 에너지 소비하지 않을까? 소비하지 않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세포막이 무슨 종류와 뭐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확산도 어디를 통한 확산이고 어디를 통한 확산이 있는 거야? 인지질을 통한 확산이랑 이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나? 좋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가시면 자, 일단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근데 인지질이 지방인 걸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인지질이 뭐라는 거 잊지 마셔라. 지방인 거 잊지 마셔라. 그래서 얘가 지방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물질이 통과할 수밖에 없냐면 주죠. 무슨 성 물질? 지용성 물질.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잘 녹는 물질? 지방에 잘 녹는 물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방산이라던가 뭐 지방산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크기가 어떤 친구? 작은 기체 분자. 그래서 얘는 줄쳐놔. 예를 들면 무슨 얘기 나오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추천하. 됐어? 그래서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소가 세포 밖에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안 하고 알아서 이용하는 게 이제 인지질 이중층 통한 확산인데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확산에서 무슨 확산이라고 한다?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져요.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막단백질 이용한 확산, 여기 이제 촉진 확산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단 포도당, 얘 너무 작게 그려놨잖아. 일단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주쳐놔. 무슨 성 물질? 수용성 물질, 물에 녹는 물질. 그래서 이제 수용성 물질, 그래서 아니면 보통 전하를 띠는 물질을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우리가 전하를 띠는 물질을 뭐라고 하게? 이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체크,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체크했어?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너무 큰 건 안 돼요. 수용성 물질 중에서 크기가 조금 어떤 물질? 조금 큰 분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쳐나 포도당이나 어떤 친구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게 거기서 살짝 조심. 누군 안 돼? 지방이래. I'm so sorry. 무엇은 안 돼? 단백질이랑 녹말 이런 거 안 돼요. 이유는 얘네는 크기가 너무 커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근데 우리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무슨 확산이냐면 촉진 확산이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촉진이 약간 어떤 느낌이야? 빠른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문이 닫혀 있으면 확산이 안 돼. 근데 문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될까? 틈이 넓으니까 확산이 되게 잘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촉진 확산이 누구보다 빠르다. 단순 확산보다 빨라. 그래서 그래서 얘는 거기 옆에도 그래프도 있긴 있는데, 자, 일단 농도 차이가 안 나면 확산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농도 차가 크면 무슨 속도가 빨라지는데? 확산도 빠르는데 이게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확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촉진 확산은 처음에 엄청 빨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진 않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는 여기 살짝 써놔. 왜 얘는 빨라지다가 안 빨라지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100개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100개가 있는데 1초당 사람이 통과하는데 1초라고 치자. 그럼 문이 100개가 열 수 있는데 사람이 10사람 있어. 그럼 되게 빨리 들어오겠지. 100사람 있으면 빨리 들어오겠지. 근데 200명 있으면 늦진 않지만 더 빨라지진 않지. 이해 갔어? 그래서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긴 빠르지만 어느 한계 이상이 됐을 때는 모든 막단백질이 이제 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확산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에서 밑에 그래서 인지지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인데 기체 분자나 무슨 성물질? 지용성 물질.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나면 무조건 인지지 이중층 통한 확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열려서 단백질이 확산이 일어나면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고요. 무슨 물질이나? 물에 녹는 물질? 크기가 아주 큰 분자 말고 어떤 분자? 조금 큰 분자, 그 다음에 전하를 떼어서 물에 녹는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주천합리, 나트륨,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무슨 확산? 막단백질. 막단백질 통한 확산이야. 3투는 확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투는 어떤 느낌이냐면 3투는 이제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일단 물에다가 자, 얘가 지금 선이 점 찍은 게 물이야. 자, 그 다음에 설탕. 자, 큰 게 설탕이야. 자, 칸막이 있어. 어디가 더 달겠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달아. 농도가 높아. 자, 그래서 칸을 다 치웠어. 칸막이를 다 치우면 설탕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다 같이 얘는 달아지고 얘는 싱거워지거든요. 여기까지 됐니? 네. 아이고 피곤해. 좀만 힘내.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반투과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투과성막 자체의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반투과성막은 구멍이 되게 작은 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설탕은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는 통과가 가능하게요? 물은 통과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설탕이 가서 농도가 얘가 달아지고 얘가 덜 달아진 건 불가능하지만 물이 얘를 덜 달게 하는 건 가능하지? 네. 여기까지 납득가? 그래서 결론은 이게 3투인데 그러니까 3투는 첫 번째 자 무슨 막 같은 게 사이에 있을 때 색출처, 세포막 세포막은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두 번째 물이
혹은 용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슨 농도에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 자체가 이동하는 거를 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산이랑 똑같습니다. 목적은 뭐를 맞추기 위한 거? 농도를 맞추기 위한 건데 설탕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통과하는 거야? 물이 통과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럼 에너지가 소모가 될까?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될까? 안 돼요. 그렇습니다. 체크해놔. 그래서 얘도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다시 핵심은 확산이나 삼수나 둘 다 뭐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난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세포막은 모든 물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물밖에 통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물 대신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대신에 누가 이동하는 것? 물이 저기서 체크해놔.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낮은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높은 농도로.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하는 것. 요게 삼수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세포 그림 이거는 책에도 이제 있는데 이제 보시면 자, 세포는 무슨 막으로 쌓여 있다? 세포막으로 쌓여 있어요. 세포가 이제 세포막으로 쌓여 있는데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세포와 안이랑 농도가 같은 용액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거기 책에 쓰시면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농도가 같은 상태.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물이랑 나가는 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아니죠. 변화가 없죠.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일정한데 그래서 얘는 외관상 그래서 외관상 물의 출입이 없는 상황. 얘는 외관상 물의 출입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그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농도가 낮은 거야. 칠판 봐. 참고로 요거를 이제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아까 물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보면 들어가는 물이 어떤 물보다 많아? 나가는 물보다 많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체크 부피가 커져.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얘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요 현상을 용혈이라고 해요. 터지면 다시 작아져요. 아니요.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적혈구는. 그러니까 내가 민세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네 마음에 안 들어. 숙제 이렇게 안 해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증류수를 혈관에 너 주고. 와. 네 적혈구 다 터뜨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가 물 집어넣을 때 식염수를 쓰지. 그냥 물 넣으면 안 돼요. 뻑뻑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소량이니까 그래서 그 너네 그 점안액 같은 거 인공 눈물 먹어보면 짜. 인공 눈물 이렇게 먹으면 짜. 농도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거. 얘는 무슨 액이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고장액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쪽이 농도가 낮고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서 빠져나가는 물이 무슨 물보다 많아? 들어가는 물보다 많아서 얘는 뭐가 줄어든다?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을 때 물은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간다? 저농도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식물세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 보세요. 식물세포도 같은 농도에 넣었을 때는 들어가는 물이랑 나가는 물이 똑같아서 세포의 부피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지금 만약에 바깥에가 농도가 낮고 안쪽이 농도가 높으면 들어가는 물이 많고 나가는 물이 적어서
문제는 얘가 부피가 커지긴 하거든? 근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른 부분이 있어. 체크해. 밖에 뭐가 있을까?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은 좀 질기거든? 네. 그래서 부피가 커지긴 하지만 뭐 하지는 않음. 체크. 터지지 않아. 자, 왜 터지지 않아? 얘는 세포벽이 없지. 터져. 얘는 세포벽이 있지. 그러니까 세포벽은 질기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도 터지진 않아. 그러니까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부피가 못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벽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철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 같은 걸로 엉성하게 짠 바구니 같은 느낌. 뭐 하진 않음? 터지거나 그러진 않지. 강도가 되게 좋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되게 팽팽해지는데 이때를 이제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히려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잘려가지고. 자, 마지막 거 보시면 지금 바깥에가 농도가 높고 안쪽 농도가 낮아. 그럼 나가는 물이 들어가는 물보다 많아. 그래서 보세요. 세포벽 그대로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책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세포막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보여? 세포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이거는 물이 빠져나가서 뭐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이제 작아지지만 세포벽은 그냥 뼈대 같은 느낌에서 그대로 있고 이 안에 누구만 세포만 이렇게 찌그러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피가 작아져서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분리가 돼버리거든.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래. 그래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삼투와 확산의 공통점은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소비하지 않는다? 집중. 소비하지 않는다. 다만 확산 같은 경우는 뭔가 막고 있는 막 자체가 없어서 물질이 농도가 어떤 곳에서 어떤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막 같은 게 있어서 물은 통과할 수 있지만 요 안에 녹아들어있는 물질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이동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는가? 자, 그래서 삼투의 얘는 거기다 그냥 크게 써놔. 물흡수라고 써놔. 다시 삼투의 얘에다가 그냥 뭐라고 써놔? 세 글자? 물흡수라고 써놔. 다시 삼투의 얘에다가 무슨 흡수? 물흡수. 자, 그래서 식물의 뿌리털에서 물흡수한다. 그 다음 배추를 소금물에 적이면 숨이 죽는다. 왜? 배추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밖에 무슨 물이야? 소금물이야. 여기는 짜. 여기는 안 짜. 물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서 여기 축 처지죠? 그 다음에 과일청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오이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얘네가 찌그러들지. 뭐가 빠져나가서. 수분이 쭉 그래서 여기.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셔라? 삼투. 다시 물과 관련된 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셔라? 삼투.